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아나운서 유희옥입니다. 지난주에는 황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황금 비율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림 그리는 데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중예고 입시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1개월차 구이론을 이용해 그림을 쉽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특강 강사 최유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원기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원기둥에 이어서 구에 대한 이론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예중예고 입시를 하면서 육면체, 원기둥, 구 세 가지 정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가위질을 하고 나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까지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가위질 영상과 스케치하는 영상 그리고 스케치 끝난 다음에 기준점까지 잡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위질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성지 인지적 교재 학습에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 다음에 명료화, 그 다음에 반상적 사고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는데 가위질 영상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학생이 따라 그리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막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그린 선생님들이 그리면 굉장히 빨리 그리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먼저 정보를 꼭 먼저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가위질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약탕기하고 지금 축구공, 그 다음에 테니스공 이런 거는 사실은 인공물이에요. 근데 인공물들은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양쪽을 딱 접었을 때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위로 다 정보를 올린 다음에 대칭되는 물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서 아이들이 이 물체는 대칭이 되는구나, 이 물체는 대칭이 안 되는구나를 인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중심선 긋고 양쪽 대칭선을 긋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쫙 그려 내려오면 그냥 가볍게 스케치가 되는데 대칭이 안 되는 물체들은 중심선 긋고 양쪽이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 자연물은 조금 틀려도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연물들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스케치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약탕기를 중심선을 거주고 양쪽에 대칭선을 그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쫙 그려 내려오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밑에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위에 부분,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 부분, 입부분이라고 하는데 입부분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앞에가 조금 좁고 뒤로 갈수록 넓게 나와요.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탕기가 그렸으면 뒤에 테니스공이 조그만데 그냥 테니스공은 동그랗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테니스공을 동그란 물체를 그렸으니까 앞에 이제 한라봉도 그리는데 한라봉은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들은 중심선만 놓고 이렇게 그리는데 틀려도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네, 그냥 편안하게 동그란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부분 약간만 장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는 반쪽이 잘린 게 있고 그냥 사과가 있어요. 네, 그냥 사과는 중심선에 사과 외곽 형태만 하고 그걸 반으로 잘랐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거의 사과 자른 거는 타원이 나와요. 타원이 나온 상태에서 양쪽 사과 꼭지 부분이 싹 들어가는 부분만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큰 축구공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작물은 이 축구공이에요.
근데 축구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중심사령선을 잡아주고 와 똑같은 길이를 가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정사각형의 양쪽에 대각선과 대각선을 나눠서 위의 길이와 똑같이 맞춰서 그 다음에 선을 쫙 따라 그리면 축구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축구 모양을 지금 오각형 모양이 있는데 오각형 모양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정물에서 육면체, 원기둥 두 정물들이 3개의 종류가 나온다면 두 정물이 많이 나오면 30분도 안 걸려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린 거는 사실은 두 정물이 6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분 정도면 누구나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도 안 걸리니까 묘사할 시간이 너무 많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전체 스케치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잡아놔야 이렇게 바로 그라데이션, 이쪽으로 그라데이션에서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 다음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빛은 반측광이에요. 근데 반측광일 때 밝은 부분이 1.618이고 1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것을 5대 3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5대 3으로 나눈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서 다시 3대 5로 나누고 밝은 부분에서도 다시 3대 5로 나눠요. 그러면 밝은 부분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어두운 기준점에서 밝은 쪽으로 쭉 그라데이션을 해서 톤을 점점 밝게 칠하면 그냥 부가 돼요. 자, 그럼 약탕계 같은 경우도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밝은 부분이 5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3 그 안에서 다시 3대 5로 나눠서 기준 요거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테니스공도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다시 그 안에서 3일 때 5 잡아서 기준. 그 다음에 자연물 같은 경우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 밝은 부분이 5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3 그 안에서 다시 3일 때 5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사과 같은 경우는 부는 동그란 사과는 상관없어요. 밝은 부분이 5 어두운 부분이 3 다시 거기서 3대 5로 나눠서 잡으면 되지만 반 잘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서부터 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맨 모서리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축구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밝은 부분이 5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3이에요. 거기서 다시 3대 5로 나눠서 기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정물 중에 쉬운 부 이론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준 잡아서 어떻게 밝은 쪽으로 그라데이션 어두운 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면체, 원기둥, 부를 정물을 놓고 우리가 복합적이었을 때 스케치를 어떻게 하고 기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더 한 단계 더 이론을 가지고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예중예고TV 특강 강사 최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중예고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스케치 빨리 하는 방법 V론을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로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늘 수업의 연장선상인 육면체, 원기둥, 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스케치를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강의는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구독하시어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나운서 유희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